안녕하십니까. KBS TV특강 아나운서 박현선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제대로 알아야 현재를 가치 있게 살 수 있을 거고요. 또 미래도 잘 설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TV특강에서는 우리 민족의 시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연을 이끌어 주실 역사학자십니다. 민족문화연구원 신백강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실 서구적인 사고방식, 또 생활 양식에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뿌리를 좀 잊고 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데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우리 민족은 창의성이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힙합을 받아들여 가지고 다시 그것을 소화해서 K-팝을 가지고 여러 무대를 누리지 않습니까? 네. 우리 역사를 잊어버렸는데 우리 민족은 틀림없이 앞으로 그 머지않은 장래에 잃어버린 역사, 우리의 뿌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네, 한 말씀만 들었는데도 우려할 것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족의 근간이 되는 고조선 또 단군의 실체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 연구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고고학적인 유물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고요? 네. 그 일제 그 식민사학자들은 우리 단군과 고조선을 부정하면서 네. 실증사학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부정했거든요. 네. 저는 오늘 문헌과 이제 고고 유물을 통해서 다시 실증사학을 가지고 일본이 주장하는 실증사학을 깨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왠지 통쾌한 강의가 될 것 같은데요. 개천절의 의미와 더불어서 우리 민족의 뿌리를 되새겨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단군과 고조선을 신화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실제 역사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두 분, 넷. 예,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이따 제가 강의를 끝마치고 나서 신화라고 생각하는 분에게 제가 이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인은 국가와 민족은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역사의 중요성을 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과 역사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실은 삼위일체입니다. 제가 지난해 키르기스탄의 고려인 협회 초청을 받아서 간 일이 있습니다. 거기는 원래 돌궐족들이 살던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러시아에서 분리 독립했습니다만 원래는 돌궐족의 땅입니다. 중앙아시아가. 그런데 키르기스탄에 가서 물어보면 사람들이 자기는 러시아 사람이라고 그러지 본래 돌궐족이었다는 것을 아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돌궐족은 사실 당나라 때 당나라와 어깨를 겨룰 만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돌궐이라는 국가도 민족도 역사도 없습니다. 돌궐이라는 이름만 역사상에 전할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원히 광복이 불가능합니다. 티베트 우이구르는 지금 나라는 망해서 중국의 국민으로 되어 있지만 그들의 민족이 해체되지 않고 역사가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나라는 가져왔지만 민족과 역사를 자기들에게 동화시키지 않으면 저들이 계속해서 독립을 요구하기 때문에 동북공정을 하기 전에 서북공정을 해서 그들의 민족과 역사를 중국화하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강점당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망했지만 조선 민족과 조선 역사가 살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고 역사를 왜곡해서 이걸 식민 통치를 영구화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식민사관을 형성한 겁니다. 그 식민사관은 뭐냐?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 역사의 뿌리인 고조선사를 단절시키고 축소시키고 왜곡한 겁니다. 고조선사의 단절, 축소, 왜곡이 바로 식민사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반만년 역사, 4,000년, 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고조선의 역사가 2,000년입니다. 일본 역사는 2,600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고조선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본 역사보다 배나 더 긴 거죠. 그래서 고조선, 단군조선, 기자조선은 실제 역사가 아니고 신화다, 만들어진 역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역사의 길이를 잘라낸 겁니다. 단절시킨 겁니다. 뿌리를. 그리고 우리 민족은 고구려 때에도 물론 고구려 부여가 다 그 중국의 요녕성이나 이쪽에 있었지만 고조선 시대로 올라가면 만리장성 너머에 그 요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광활한 대륙을 무대로 사실은 출발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조선은 본래 없었다고 하기 때문에 압록강 이남으로 우리 역사의 폭을 좁힌 겁니다.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에 이제 한무제에 의해서 한사군이 설치됐다고 했는데 그 한사군의 중심이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 그래서 낙랑군이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동강 낙랑설을 주장해서 우리 역사의 폭을 압록강 이남 대동강 중심으로 좁힌 겁니다. 축소한 겁니다. 그리고 고조선 2000년을 잘라내고 나면 위만조선이 남는데,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의 연나라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출발부터 우리 민족은 타민족에 의해서 통치를 받은 그런 열등민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자율적으로 통치가 불가능한 타민족에 의한 그 타율적인 통치가 요구되는 그런 민족, 또 역사적으로 정체를 거듭해 가지고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열등민족으로 왜곡한 것이 바로 타율성론, 정체성론입니다. 이런 이론들을 일본 학자들이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광복 60년이 지났습니다. 6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 아직도 고조선은 실제 역사라기보다는 신화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일본 사학자들이 주장한 내용하고 현재 우리 교과서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런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한 학생들이 정체성이 없습니다. 역사적 자부심이 없어요. 사실 대만은 50년 동안 일본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떠난 이후에 일본 사학자들이 대만대학 사학과에서 배양한 학생들을 학계에 발을 못 붙이도록 했어요. 그리고 다시 배양해서 가르쳐가지고 역사학계를 이끌어 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가는 거와 함께 식민사학이 단절이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총독부 산하에 조선사 편수회라고 하는 식민사관을 만드는 그런 기구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한국 학자가 2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서울대학교 사학과 교수로서 한국 역사학계의 대부로서 역사학계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식민사학이 단절이 되지 않고 계승이 된 겁니다. 사실은 동북공정도 우리가 식민사관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데서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압록강 이남 중심으로 우리 역사를 해왔기 때문에 압록강 이북에 그 역사가 공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식민사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식민사관을 제대로 청산했다면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 광복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개천절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천절은 우리 국조 단군의 고조선 개국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나라를 열었으니까 개국, 10개 나라국해서 개국이라고 해야 될 텐데 어째서 10개 하늘천 개천이라고 했느냐?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중국의 명태조 주원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주원장은 황제니까 보통 사람은 호를 한자를 쓰지만 황제니까 저렇게 좋은 내용을 다 갖다 담아가지고 했는데 개천, 맨 앞에 개천 행도입니다. 요약하면 개천 고황제입니다. 명나라를 개국했는데 개국 고황제라고 하지 않고 왜 개천 고황제라고 했느냐? 명나라는 조그만한 제후국가가 아니고 천하국가입니다. 천하 경영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기에서 개천은 천상을 열었다는 이 천상의 개념이 아니고 대학에 보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천하 개념입니다. 개천, 그 천하를 열었다 이 말이에요. 세종실록이라고 하는 왕조실록에 보면 단군곡이라는 책이 거기 있습니다. 일본 학자들은 단군 기록은 삼국유사라는 야사에만 나온다고 해서 그걸 문제 삼았는데 조선 왕조실록에 단군고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군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이름을 조선이라고 한다. 조선이란 나라는 조선, 시라, 고려, 남옥저, 북옥저, 동부여, 북부여, 예, 맥, 이 9나라 아닙니까? 이 9나라가 개 단군지 이라. 리자는 다스릴 리자입니다. 통치한다 이 말이에요. 다스릴 치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단군이 통치한 나라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9개 나라가.
그러니까 단군이 세운 고조선이란 나라는 어느 한 조그마한 제후국가가 아니라 명태조 주원장이 천하를 개국했듯이 고조선도 역시 저런 여러 9개의 나라를 거느린 대제국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조선은 개국이라는 용어보다는 명나라의 개천이라고 했듯이 천하를 열었다는 그런 의미가 더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광복 후에 아마 그 개천절 그 이름을 정하면서 개국절이라고 하지 않고 개천절이라고 우리 조상들이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10월에 하늘에 제사 지내고 우리 국조에 제사 지내는 이런 전통은 아주 오랜 전부터 내려온 우리 민족의 유구한 전통입니다. 가령 삼국지 위지동의전이나 이런 데 보면 여기에 말한 아까 예라는 나라가 예맥할 때 예는 10월에 무천 행사를 했다. 하늘에 제사 지내는데 노래와 춤으로 하늘과 시조에게 제사 지냈던 것이 무천이에요. 고구려 때는 그 하늘에 10월에 제사 지내는 것을 동맹이라 그랬습니다. 한 가지 동 맹세할맹. 국민들이 모여서 하늘과 나라를 세운 국조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손이 되겠다고 함께 맹세하는 것이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8월은 여러분 추석을 지난 지가 얼마 안 됩니다만 일반 백성들이 자기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자기 조상 성묘하고 이런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10월에는 국가적인 행사로 국중대회로 국민적인 축제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천절 이 전통은 역사적으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례라는 책에 보면 천자는 하늘에 제사 지내고 제후는 종묘사직에 제사 지내고 대부는 산천에 제사 지내고 일반 서민은 자기 조상에게 제사 지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은 천자만이 할 수 있었어요. 그건 아무나 지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우리는 제후국, 변방의 제후국가가 아니고 사실은 천자의 나라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조 500년 그때 와서 이제 우리가 국력이 약화돼서 제후로 전락했습니다만 고려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지금 개천이라고 할 때 그런 천하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보면 단군은 제사장을 의미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군은 박달단 임금군, 박달임금, 우리말로 하면 박달임금을 한자로 써서 단군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달임금은 우리의 고유한 말이고 단군은 한자로 우리 고유한 말을 표시한 거죠. 그런데 일제 때 친일 사학자가 단군은 단골에, 단골 있잖아요, 단골. 우리가 단골렘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천시했습니까? 그 단골의 음을 한자로 바꿔 쓴 것이 단군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골이라고 하는 그 일제 때 우리 민족의 국조를 폄하하기 위해서 한 영향 아래서 제사장이라고 하게 되지 않았나. 단군을 신화라든지 단골이라든지 이것은 일제강점 이후에 나온 용어입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고조선은 실제 역사고 단군은 고조선을 건국한 국조고 이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단군을 우리 국조라고 하고 고조선을 실제 역사라고 기록된 내용이 백수십 군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단군을 단골로 격화시키고 고조선을 신화로 우리가 취급하다 보니까 단군을 우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렇게 단군의 목을, 동상의 목을 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 강화도 만이산에
단군 제천석단, 단군이 하늘에 제사 지내는 돌로 싼 단이 있다. 그리고 제궁이 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보통 제각이나 제실이라고 하는데 제궁이라고 해서 경복궁, 창덕궁 할 때 그 궁자를 썼다는 것은 상당히 규모가 큰 궁이 거기에 제궁이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성의 홍길동 생가나 남원의 성춘향 생가는 복원이 되지만 단군의 그 제궁이 복원됐다는 얘기 아직 못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홍길동이나 성춘향이 대접도 못 받고 국조가 전대를 받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중국의 시조 황제가 섬서성 황릉현에 모셔져 있거든요. 그것은 15억 중국인의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강택민, 모택동, 손문이 다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손문이 제사 지낼 때 지어 올린 제문은 지금 중고등학교, 중국 초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아마 세계 역사상에 자기 조상을 가장 천대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일찍이 예의를 숭상하는 동방의 군자국으로 칭송되던 나라가 오늘날 왜 이 지경이 됐느냐. 그것이 바로 식민사관이 청산되지 않고 있는 그 후유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문헌과 고고학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우리 역사의 뿌리를 밝혀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그러니까 사마천이 사기를 쓸 때 나온 책이 상서대전, 상서대전을 비롯해서 한서, 후한서 이런 책에 기자거지조선이라 기자가 떠나서 조선으로 갔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근데 기자가 조선을 창건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기자가 조선에 갔다 그랬지. 그러면 기자 이전에 이미 조선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3200~300년 전에 이미 조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조선이 무슨 조선이냐? 그걸 우리는 단군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3000년 전에 있었다는 그 조선이 어디에 있었느냐? 동양의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산해경은 산과 바다에 대한 경이니까 동양의 최초의 지리서가 산해경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동해지 내, 동해의 안쪽, 북해지 우, 북해의 모퉁이에 유국하니 나라가 있으니 조선이라고 한다. 그 이름을 조선이라고 한다. 오늘날은 중국 동쪽에 황해와 동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이게 대륙에서 보면 동쪽이라고 해서 산동성 동쪽을 전부 동해라 했고, 황해는 근래에 생긴 이름입니다. 북해라는 말은 이 중국 중원에서 보면 발해가 북쪽에 있습니다. 발해는 동쪽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발해의 다른 이름을 우리가 북해라 그래요. 그러면 발해에서 모퉁이에 해당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내주만, 산동성 쪽에, 그리고 하북성 쪽에 발해만, 그리고 요녕성 쪽에 요동만, 이게 모퉁이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다른 많은 사료들에 보면 지금 그 하북성 진왕도시 산해관 부근에 고죽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백이숙제의 나라 고죽국이 있는데 그 고죽국 옆에 조선성이 있었다, 뭐 조선현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모퉁이 중에 기록에 의하면 말하자면 요동만, 하북성 쪽에 있는 그 지역에 조선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요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요서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몽고 남쪽, 하북성 동쪽, 요녕성 서쪽 그 지역을 요서라 그래. 그러면 고조선이 있었다고 문헌적으로 나오지만 그것을 고고학적으로 과연 증명할 수가 있느냐? 최근 들어서 그 요서 지역에서 홍산문화라고 하는 것이 발굴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황하 문명을 대표하는 문화는 앙소문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황하 중류 지역의 앙소 지역에서 맨 먼저 발굴됐기 때문에 그 문화를 앙소문화라고 합니다. 홍산문화는 아까 요서에 홍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홍산에서 맨 먼저 발굴이 됐기 때문에 그 일대의 문화를 홍산문화라고 이름을 명명한 겁니다. 홍산문화는 3대 특징을 말하는데 하늘의 제사 지내는 대형 제단이 발굴이 됐고 조상을 모신 여신의 사당이 나왔고 그리고 또 이제 우측에 있는 저런 대형 적석총이 나왔어요. 돌을 쌓아서 만든 무덤. 중국의 황제들은 여러분 중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시황의 무덤이나 한무제 당태종의 무덤이나 전부 평지에다가 흙을 긁어 모아서 만든 토객 무덤입니다. 동이족의 무덤만 돌을 긁어 모아서 무덤을 만들었어요. 이걸 적석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형 적석총, 큰 왕릉에 해당하는 그런 무덤들이 홍산문화유적지에서 발굴됐습니다. 중국의 한족, 화하족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황하 중류, 저 섬서성, 황토고원을 바탕으로 출발한 민족입니다. 지금 이 유적은 만리장성 넘어 동이지역에서 발굴된 거예요. 그러면 그 화하족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거기다가 건국 전야의 유물을 해놓고 다시 돌아갔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본래부터 있던 민족이 누구냐 이거야. 산해경의 기록에 의하면 바로 그 요서 홍산 지역에서 나라를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헌 기록과 산해경의 그 발해의 모퉁이에 요서에 고조선이 있다는 기록과 홍산 문화가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아시아에서 최초의 국가가 어째서 그 넓은 중국에서 요서에서 건국이 됐느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중국 학자들은 문명의 서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서광이라고 할 때는 상서서 빛광, 상서로운 빛이란 말이 아니고 새벽 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동이, 말하자면 새벽이, 동아시아 문명의 새벽이 거기서 텄다 이거예요. 그러면 동아시아 문명의 서광이 왜 요서에서 먼저 비쳤느냐? 요서라는 지역은 말하자면 중원과 이 동이의 동북을 가르는 여기가 천연적으로 된 분계선입니다. 이 지역은 농경지가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서쪽으로, 북쪽은 초원이 있어서 목축을 할 수가 있고 남쪽으로 가면 발해가 있어서 고기를 잡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농경과 목축과 어렵이 다 가능한 곳이 전 중국에서 요서뿐입니다. 그러니까 전 중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요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본래 토착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천혜의 땅을 먼저 점령해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산 민족이 바로 박달 민족이었던 것이고, 동방이니까, 동쪽이니까 거기에 최초의 임금이 박달 임금을 우리가 당군이라고 하는 것이고, 박달 임금이 세운 나라를 조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천혜의 땅에서 선진적인 경제와 선진적인 문화가 여기서 형성이 된 것이고, 그 경제와 발전된 경제와 문화를 바탕으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건국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 학자들은
아까 이야기한 산해경이란 책에 대해서 그 사료적 가치를 부정하는 학자가 많습니다. 우리 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산해경을 부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산해경이 그 원래 저자가 하나라 운임금 때 백익이라고 하면 4000년 전의 기록인데, 거기에는 흉노 동호와 같은 2000년 전에 비로소 등장한 그런 민족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이거야. 그게 4000년 전의 기록이라면 2000년 전에 비로소 역사 무대에 등장한 흉노 동호의 기록이 왜 산해경에 있느냐 이 말이야. 거기에 대한 해답은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옛날에는 지금과 같이 인쇄술이 발달한 게 아니고 전부 책을 죽간에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쪽아리에다 써가지고 묶어놓으면 이게 여기저기 굴러다니다 보면 앞쪽아리가 뒤쪽으로 가기도 하고 뒤쪽아리가 앞쪽아리로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한나라 때 4000년 전에, 그러니까 한나라 때면은 2000년 전이죠. 지금은 4000년 전이지만 2000년 전에 한나라 때 말하자면 하우왕 시대의 책을 보면 역시 판독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자가 다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주석이 필요한 거죠. 가령 조선이란 기록이 있으면 이 조선은 어디에 있었다든지 이런 주석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나라 때 학자들이 그때 당시에 여기는 흉노에 해당하는 지역이고 저기는 동호에 해당하는 지역이고 이런 주석을 냈는데, 그 주석이 죽간으로 하다 보니까 이 원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주석이 가 있기도 하고 주석이 있어야 할 자리에 원문이 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끼어 들어간 거지. 그러면 후대에 주석이 끼어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전체가 그 신빙할 수 없는 그 위서냐,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단군과 고조선이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라는 사실이 운원과 고고학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이 땅에서 단군은 단골이고 고조선은 신화라는 식의 식민사관은 완전히 추방시켜야 합니다. 한국인은 하루빨리 우리 역사의 뿌리 고조선을 바로 세워서 민족 정체성과 역사적 자부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란한 역사, 선진 국가, 1등 민족의 새로운 한국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